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콘텐츠 수업으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분은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부분과 계산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습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에 전 세계 인구는 이 부분은 우리가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계산 문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는 내일의 날씨. 이 경우는 날씨는 우리가 계산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를 해도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고 예측을 해도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이 경우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에 따라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가? 계산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법관이 어때요? 그동안의 여러 가지 판결문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사유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하잖아요. 정상 참작도 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해서 우리가 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미로 빠져나오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바로 시작 위치부터 이렇게 찾아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판 옮기는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죠. 이런 경우는 계산 문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연 현상입니다. 오로라 현상 같은 경우는 계산이 불가능한 부분에 해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발명의 사실까지 기초 원리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다양한 그런 발명의 원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계산이 불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에디슨이 엄청나게 전구를 발명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발명에 우리가 이제 원리 같은 경우도 계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산 문제가 어떤 것인지 또 계산 문제가 아닌지 우리가 정보과학에서는 그래서 다양한 문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한 계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요 내용에 해당하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자리에 됐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컨텐츠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컨텐츠는 너무 긴 시간 하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 10분 정도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집중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듣고 또 공부를 하고 우리 또 스스로 여러분 또 수능 대비도 공부하고 또 기말고사 대비 공부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하면 좋겠다 해서 10분 정도로 컨텐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정보 교과는 여러분 편안하게 우리 실생활과 관계되는 부분이 크다는 걸 생각하면서 많은 도움을 갖게 됩니다.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있는 학문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자, 교과서를 보는 학생은 88쪽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경우도 한번 봐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 문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절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 꼭 기억해 주세요. 절차라는 의미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지. 자, 그럼 이제 문제입니다. 바로 자연수입니다. 15부터 127까지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당연히 어때요? 우리 홀수라는 것은 15부터 시작하니까 15부터 17이 되고 그 다음에 19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어때요?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계산이 가능하죠. 이런 경우는 15, 17, 19 계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주어진 숫자판에서 빈칸으로 다른 숫자들을 이동하면서 완성된 숫자판으로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많이 숫자 맞추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옮기면서 하는 문제는 계산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컴퓨터에게 맡기면 컴퓨터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컴퓨터는 이런 부분에서 순식간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어때요? 좀 시간이 걸리면 계산 문제,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 같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컴퓨터는 바로 문제와 함께 답이 바로 나오는 부분이 계산 능력에서는 가장 우수한 부분이 바로 컴퓨터의 기본이 바로 어때요? 컴퓨터 계산하다 그런 의미가 드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은 다음 지하철 노선도에서 이제 우리가 임의로 출발역과 도착역을 선택한 후 출발역에서 도착역까지 최소 환승 횟수는 몇 회일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출발역과 도착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출발역과 도착역을 선택한 후 출발역에서 도착역까지 최소 환승 횟수는 몇 회일까?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까요? 이 문제는 계산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 부분은 계산이 가능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발역에서 저기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출발역이 있습니다. 출발역이 있고 도착하는 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충분히 환승했으니까 어때요? 가장 빠른 노선도를 선택하고 환승횟수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이런 경우는 계산이 가능하죠.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 문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봐볼까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에 해당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는 70억 명을 돌파하였다. 앞으로 10년 후에 인구의 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정확하게는 계산이 가능한 건 아니죠. 10년 후에 전 세계 인구를 이제 과거 통계를 토대로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은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따라 정확하게 몇 명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인구수가 몇 명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따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봐볼까요? 철수는 현재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이다. 같은 객실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 키가 작은 사람은 몇 명인지 구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바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없잖아요. 서 있다 해서 키 큰 건 아니거든요. 앉아 있다 해서 키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키 큰 사람이 앉아 있어도 앉았으니까 앉은 키로는 작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키가 작은 사람도 서 있으면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구해보자 이 문제는 계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170cm 이상 키 크다. 뭐 160cm 이하는 키가 작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하죠.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봐볼까요? 6번 문제 보면 길동이는 마트에서 사과배를 샀다. 더 맛있는 과일은 무엇인지 선택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동이가 이렇게 이제 맛있는 과일을 이제 보고 사과가 맛있는지 배가 맛있는지 또 더 맛있는 과일을 선택해보자. 그럼 어때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잖아. 맛있다는 건 다 틀리잖아.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과가 맛있다 할 것이고 또 배가 좋은 사람은 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배가 맛있다 할 것이고 또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딸기가 맛있다 할 것이고 수박이 맛있는 사람은 수박이 맛있다 할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준점이 있느냐. 여러분 계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라 했죠? 여러분 기준점이 있느냐 아니면 기준점이 없느냐로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됐죠, 여러분? 그래서 계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 봐볼까요, 여러분?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이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다음은 이제 문제들이 계산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을 먼저 나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계산 문제인 곳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지하철 노선도에서 출발역으로부터 도착역까지 한 번에 환승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한 번에 환승이 가능한지를 보는 문제인데요. 이 경우는 이 문제는 계산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번에 환승으로 도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환승을 한 번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김포공항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합운동장까지를 환승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제 참인지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은지를 답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라는 거죠. 그 중에서 결정의 문제잖아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냐하면 한 번에 문제에 딱 답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문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보게 되면은 출발역으로부터 도착 한 번에 한승을 이동할 수 있느냐? 이건 예요 아니요의 답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한승으로 충분히 한 번 한승하면은 충분히 종합운동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쭉 타고 오다가 이제 2호선을 만나면 되겠네요. 2호선 있는 영등포구청역에서 갈아타면 2호선 타면 종합운동장역까지 이렇게 도착이 한 번에 한승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계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결정 문제죠. 예냐 아니냐라는 문제에 해당하는 것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이 10분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